자,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재가 뭐고 악재가 뭡니까, 오늘? 네, 우리 이제 구성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진시황이니까 시장 한번 풀어보고, 섹터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관심 있게 보는 기업과 구성을 가지고 30분 동안 함께 합니다. 오늘 증시 호악재는 그림 한 장, 아침에 나왔던 그림 한 장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네,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제 화면이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상반기 동안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의 매거니피센트 7개 종목이 이제 미국 500개 S&P 500개 지수를 이끌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뭘 보냐면 뭐 미국 증시 올랐나 내렸나 보는데 최근 트럼프 피습 이후에 실제적으로 바뀐 거는 뭐냐 하면 러셀 2000 지수, 다우 지수가 제일 많이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별 흐름이 없고 여기는 오늘 아침 어젯밤 마감한 그 미국 증시의 주요 S&P 500의 맵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 약한 것도 그 연장선이거든요. 네, 약하다고 하기에는 좀 오랜만에 보는 수치라 1.3% 지금 빠지고 있거든. 뭐 우리장 뭐 하루에 뭐 2, 300, 1, 2% 빠지는데 뭐 낯설 건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만히 보시면 나스닥 100이라는 우리가 보는 나스닥 선물이 보통 나스닥 100 보잖아요. 그렇지. 그 나스닥 100의 30% 이상이 다 얘들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애들이고 오늘 아까 장중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죠. 아마 앞 시간에 했을 것 같기도 한데 트럼프가 대만의 TSMC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원래 트럼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방산주도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막연하게 뭐 트럼프 수혜주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트럼프는 특히는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나토도 마찬가지고 자국을 강화하기 때문에 국방비 분담금을 주는 거고 올 TSMC 같은 기업의 주가가 2% 빠지는 것도 TSMC라는 거 미국 이름부터 보면 대만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렇죠. 타이완 세미컨덕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만 GDP의 9%를 차지하고 대만 즉시 자체 지수의 30%를 차지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갖고 있는 정책은 무조건 우리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출하기보다는 기존의 아젠다를 엎는 정책을 표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내용은 다 비슷한 거예요. 바이든이 TSMC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는 거 다 똑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대신 대만 이들이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이슈가 있는 거고 빅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들이 주가가 사실 이 친구들은 2%만 빠져도 나스닥 선물 1%는 껌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시간에서 지금 TSMC가 4%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거의 4% 가까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들 오늘 우리가 장이 이게 무너진 게 네. 하나의 전조 증상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오늘 저는 미국의 그 반도체주들이 아주 그냥 상당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트럼프 2018년도 무역 분쟁 그 정치로 말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게 볼 건 아니고 그건 시장이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장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한다는 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피해주를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수혜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겠고. 그래서 오늘 장의 호악재가 뭐냐고 묻는다면 악재는 트럼프 리스크로 테크주의 약세. TSMC 내려가면 처음으로 우리나라 주식에서 내려가는 주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이닉스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호재는 뭐냐 하면 트럼프 수혜입니다. 예, 트럼프 수혜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베스코 KBW 뱅크 ETF인데 실제적으로 트럼프 관련 아까 아까 오프닝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건 좀 조성호 부장의 말이 저도 되게 공감됐는데 오늘 장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가 금리 인하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지금 뭔데 지금은 뭔데 아니지만 이는 정정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하지 마라 그는 이왕이면 인하할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재선이 되고 나면 그때 하라는 이야기고 근데 그거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전에 파월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미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나 분위로 가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치인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의 흐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2% 밑에 있고 최근 6개월 만에 2년물과 30년물의 스프레드가 플러스 양전된 거고 트럼프 수혜주는 이게 뭐냐면
물론 이번 주에 모건스탠이나 JP 모건 체이스나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 27개 주요 금융주로 만들어진 ETF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난 피습전이 그러니까 요때 4-3일 정도가 되는 거고 지난주부터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다우지수는 맨날 올라가고 어제 700포인트 올랐어요. 오늘 지난주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금융주가 뭐 금리 이야기도 같은 거잖아요. 물론 사실 금리를 내려도 금융주는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투자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볼크루라는 것 때문에 막아는 놨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수혜주는 약간은 금융주가 어느 정도 메인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대부분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테크주의 어디 갔냐? 흔들림. 호재는 트럼프 수혜로 인한 금융주. 이렇게 오늘 장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좀 나쁜 것들. 2차 전지지 뭐. 네, 오늘 특징적인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급락이 나왔는데. 예, 요거는 의료 정밀 업종 지수입니다. 의료 정밀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말해요. 그래서 의료 정밀 업종 지수가 4% 정도인데, 근데 요거는 가만히 보시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물론 다 중요하죠. 네. 사실은 7월 초순부터 빠지고 있었어요. 7월 초. 그거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효과로 장을 잡고 있었지 반도체 소부장들의 약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제 올랐던 한미반도체나 요테크닉스나 HBSP나 뭐 리노공업이나 반도체 전방에 있는 기업들, 시가총액 좀 큰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긴 있는데 일단 반도체 소부장에 들어왔던 자금 자체가 중소형주단에서 먼저 빠진다는 게 좀 특징이 되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섣부른 저가 매수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업종 지수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차트 배우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대외 변수가 큰 장에서는 특히나 차트가 망가진 종목들은 약간 섣부른 저점 매수는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이 불안하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 분석, 차트 매매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건데 이거는 뭐냐면 015 우리나라 코스피 건설업종 업종지수 차트입니다. 아마 건설업이 최근에 HD 현대산업개발이 4일 동안 올라간 거는 많이 인지는 안 하실 수는 있긴 있는데 저희가 화요일에도 저도 사실 다른 기자재는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종은 직접은 손은 안 날아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게 7일 8일 기준으로 건설업종 지수니까 68.27에서 지금 일주일 만에 75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퍼센테이지 환산하게 되면 대략 10%가 오른 거거든요. 그 말은 시장의 돈들이 어느 정도 약간 요렇게 분명히 기관 자금이겠죠. 이런 업종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었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이거는 의약품 지수입니다.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거든요. 여기에는 오늘 밤 실적 발표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왜냐 3년 동안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실제로 반등의 기미가 조금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헬스케어라는 건 정확히 바이오를 말하는 바이오 표현하기 나름인데 전통 제약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미국으로 치게 되면 아까 봤던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로 암젠, 뭐 머크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거, 화이자 이런 회사들 회사고 한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가장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업종까지도 트럼프 피해주와 수혜주의 차이는 좀 확인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1점 또 조금씩 더 빠지고는 있는데 뭐 글로벌 이슈 뭐 따로 나온 건 없죠? 지금 해외 증시 흐름이라든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글로벌 지수는 이게 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할지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전통주 네, 전통주로서의 매기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나스닥 빠지는 거 뭐 신경 안 쓰는 건 아닌데 그러면 왜냐하면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매수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글로벌 증시의 이슈는 뭐냐 하면 전통주의 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로 놓고 보면 3대 지수 중에서 다우 지수가 최근에 툭 올라온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한편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5일 동안 12%, 어제도 8%였거든요. 물론 가파르게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친구가 확확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오를 때. 요때도 언제였냐면 실제적으로 작년도 11월 달이잖아요. 미국 증시 신고가가 최근 8개월 랠리가 나올 때 그 출발점이 11월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이벤트도 이거는 꼭 트럼프 때문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금리 인하 이슈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작년 11월 달 하이닉스가 그때 아마 7만 원대 아닌가요? 제 기억이? 뭐 하여튼 그렇다 그렇죠. 치고. 그 정도 가격대였거든. 7만 원대 얼마 했을 거예요. 7만 7천 원인가 그거 했을 건데 그때 출발점 자체가 대부분 금리 인하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해석하에 따라 관점이 다른데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어쨌든 시장은 9월 18일 날 예정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계속 하고 있다가 글로벌 이슈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자금 자체를 큰 돈은 좀 이제 좀 빼고 전체 시장에서 뭐 한 정확히 표현하면 70%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말하는 미국 ETF에서도 뭐 약간 덩치가 큰 뭐 S&P 500에 투자하는 SPY라든지 뭐 미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TQQQ라든지 아니면은 QLD라든지 이런 쪽은 좀 빠져 있고 약간 이게 보면 뭐냐면 뱅가드 러셀 2000 인덱스 펀드 ETF거든요. 이게 뭐냐 미국 장한 기준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아까 우리가 10몇 % 올랐는데 물론 뭐 사이즈는 그리 크진 않아요. 미국은 ETF가 1억 달러 정도면 그리 큰 건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쪽으로 계속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이 글로벌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내일장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오늘은 근데 순서대로 착착착 해주시니까 방송 이렇게 찰집니다. 아니, 찰진 게 아니라 양봉한테는 그러니까 양봉 사용법. 아, 교과서대로 어.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거 저 질문지 없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구나. 손발이 이렇게 착착착 맞는 느낌이 드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로 잡았는데 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지금 장의 주인공이 하이닉스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주인공이란 이슈보다는 그냥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할 때 기분이고 반도체 소부장이 낙수를 이끌는 친구는 하이닉스인데 오늘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좀 팔았어요, 많이. 오늘 5%대 급락이 나와서 네. 근데 이건 아까 봤지만은 장중에 있었던 TSMC도 있을 거고 미국 테크주도 있을 거고 복합적인데 금액 기준으로는 4천억 정도가 좀 매도가 좀 나왔고 중요한 거는 어차피 2차 전지는 지금 되게 민망한 상황에 있는 거고 왜냐면 2차 전지는 지금 반도체보다는 사실 재료가 더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차익 매물이고 2차 전지는 지금 뭐 반등을 위해서 눌러버리는 거니까 하방 지지가 포인트였는데 하방 지지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방 지지가 아니라 고공행진 상단 저항이 있었는데 상단 저항을 뚫지 못한 거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LG엔솔, 포스코 퓨처엠, 뭐 LG화학, SDI 등등 배터리는 하방 지지가 포인트였잖아요. 모든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보게 되면 올라가고 안 가고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건데 하방 지지 더 이상 내려갈 건 없다가 투자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6월달, 7월달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도체는 뭐가 포인트였냐면 치고 간다가 포인트거든요. 근데 둘 다 그러니까 상단이 막힌 삼성 하이닉스와 하단 지지에서 실패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오늘 많이 빠진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포인트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이벤트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7월 25일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실적 발표는 이벤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모든 기업의 주가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장 포인트는 오늘 많이 빠져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늘은 4% 빠졌지만은 뭐 밤새 미국에서 어느 정도 약세가 보인다 하더라도 선반영을 해서 하락세가 멈추는지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고요.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장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지수가. 그렇죠. 지금 망가졌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얘는 종목인데 이 친구 때문에 코스닥 지수까지 망가졌어요. 아, 저 전저점을 깰까봐. 네. 그러니까 종목이 지수를 만들지만은 종목들은 지수를 보고 움직인다는 게 또 코스닥 종목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이 오늘 829포인트 1.21%에 어제는 배터리였다면 오늘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세 개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코스닥 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스닥 지수를 뭐 지지선을 꺾고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밑에 거는 제가 잘못 적은 건데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사실은 코스닥의 핵심이 아니고 코스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여기서 멈춰주는지가 포인트고 여기서 이제 보완제의 성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 보완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장에서는 보완제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나 밸류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대기아도 짧게 보면 크게 보면 트럼프 아니 미국 대선 수혜주인데 짧게 보면 피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금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서 생각보다 내일장 체크 포인트는 뭐 오늘 많이 빠진 데에 따른 반발 매수보다는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매수보다는 하락을 멈추는 수준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가 생각보다는 달리 조금 장이 나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근데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급하게 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 보겠습니다. 물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솔직히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물린 게 대반수이기 때문에 솔직합시다. 뭐 주식은 단타 아니면 무조건 물려요. 너무 단칼에 말씀드렸구나. 그래서 그냥 참고 있으면 된다고. 주식은 그냥 내가 사서 1% 뛰게 할 거 아닌 이상 다 물리는 게 습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배터리 파가 있고 반도체 파가 있고 근데 지금은 보면은 둘 다 또 안 좋아진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다른 건 딱 없고 어느 정도 그래도 원래 주인공이 멈출 때까지는 다른 액션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액션을 한다면 아까 제가 몇 가지 종목들 준비한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전체 포지션을 이동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뭐 다른 섹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이 조금 첨예하게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베팅보다는 트럼프 피해주에 대한 리스크를 강조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하고 한번 저는 사실 며칠 안 갈 줄 알았는데 어제 갑자기 두 가지잖아요. 이틀 만에 원래 미러키 전당대회는 예정돼 있었던 건데 나오긴 나왔는데 세게 나왔고 그러니까 84년생 우리 DJ 존슨, DJ 펜스 이 친구 하나 또 뽑은 것도 미국 트럼프 진영의 승부수인데 그게 그 친구 그 약간 제가 이런 말하면 그런데 완전 그 주니어 트럼프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 장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여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네. 결국은 유럽은 불안해할 거라고요. 그렇죠? 네. 유럽 불안하고 오늘도 유럽도 상당히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같이 움직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빠지고 일본도 그러니까 빠지고. 지금 네.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하니까 트럼프의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잖아. TSMC도 대만 방위비 더 내. 그러니까 지금 막 무너지는 거고 이게 무너지니까 엔비디아도 같이 무너지고 저 뭡니까? 뭐 우리 SK 하이닉스 다 반도체도 다 박살나는 거잖아. 그게 그도 그런 게 2018년도 트럼프의 1차, 2차, 3차 무역 전쟁의 그 트라우마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치. 시장은.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더 심해질 중국만이 아니지 여러 나라들의 그 무역 전쟁 이게 이제 상당히 심해질 거라고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었어. 이게 왜냐하면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습니다. 네, 하여튼 참 머리 아프네. 자, 영향을 줄 변수 뭐 결국은 트럼프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트럼프는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딴 거 조정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있죠. 내부에서 찾아야 되죠. 우리 양봉 선생님 갑자기 이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럴 때 정부에서 빨리 금투세 빨리 그 결론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밸류업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이 됐든 상속세 개정이 됐든 뭐가 됐든 빨리빨리 좀 진척을 해줘야 되는데 뭐 기대는 안 하지만은 변수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죠. 솔직히 뭐 그동안 하는 작태를 보면 기대는 별로 안 됩니다. 진짜. 자 봅시다. 이게 이제 18일 오늘이 17일이잖아요. 18일 정도의 정부 내일이 18일인가요? 네. 정부 내일이 18일. 18. 대표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18일인데 내일? 근데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래요? 금투세 그런 거 빨리빨리 좀 하십시다. 네, 내일이 18일이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시는 그 점잖으신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댓글창 보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 상황이라고 이게. 그러니 이거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건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거니까 미국장으로 다 떠나기 전에 한국 증시가 살아야 또 기업들이 살고 자금 조달이 되고
또 한국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승작용이 있는 건데 네. 너무 좀 아니한 거 아닌가 정치판에서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사실 희망회로는 아니고요. 이제 주요 이번 주 일정에 있기 때문에 한 거 한번 지금까지 또 좀 어수선한 장에 보겠는데 스케줄로 놓고 보면 7월 18일 날 정부와 여당은 실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해서 해가지고 주말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발표를 하고 최종 통과는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두 여당과 야당의 주요 이미지가 나와 있는 이 표를 좀 보게 되면 핵심은 이분들 핵심은 상속세죠. 이때 거는 사실 상속세하고 거의 종합부동산세 쪽이 거의 대부분 메인이긴 한데 금액으로 보면 상세 워낙 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아시겠지만은 정부 여당은 이거를 조금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고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이야기고 이쪽에서는 이제 최대 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기보다는 그냥 공제만 올리자는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 살펴보는 검투세 같은 경우는 아예 정부 여당은 지금 폐지하는 이야기고 야당 같은 경우는 그건 아직 모르겠다. 야당 내부적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고. 네. 그건 약간 근데 이재명 지금 당 대표입니까? 제가 사실 정치를 잘 전 대표. 전 대표입니까? 네. 근데 예전에도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검투세 이전에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애매하게만 표현했지 실제적으로 모든 결은 그대로 흘러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볼 건 아니고 일정만 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고 밑에 보면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투자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 예정인 정부 여당의 세법 개정안 관련 취지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쪽으로 오른쪽은 상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결정할 일이고 어쨌든 여당에서 구준을 잡아줘야 돼요. 요대로 제출을 할지 아마 검투세 같은 경우는 폐지 쪽으로 밀어붙일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국회에서 바로 통과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장을 해도 어느 정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서 결정해 주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안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하면 변수 물어봤구나. 변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 예상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이게 사실 제 HTS 캡처 화면이에요. 제가 6월 24일 날 하이닉스는 21만 원 이하에서 살려고 요날 이제 우리가 표현으로 째려보다가 놓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유지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 밑에 있는 요거거든요. 힘의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분산이란 게 뭐냐면 시장을 주도하던 힘의 주가가 상방이 막히는 그림에서 하이닉스 주가 있지 않습니까? 치고 가지 못해 상방이 막힌 상태에서 밀려버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약간은 손절성 물량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시 흐름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어차피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단이 막힌 반도체와 하단을 지지하는 배터리라면 장이 무너질 때는 하단을 지지하는 배터리보다는 상단이 막힌 상단에서 실패한 이 친구들이 사실은 하락을 멈춘다든지 돌았을 때 장이 좀 안정화되거든요. 그 관점을 보셔야 돼서 뭐 하이닉스 주가가 어느 정도 라인에서 저점을 잡을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개인적으로 일단 21만 원 이하까지는 기다려 볼 생각이 지금 현재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게 이제 보겠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게 부담될 때 그다음 이제 도미노가 문제인데 아까 코스닥 잠깐 봤는데 코스닥 지금 내일이 상당히 걱정이 되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또 장방 흔들리면 나오는 게 신용융자잖아요. 이럴 때 진짜 미수 정말 쓰지 않으셔야 되는데. 아니 이미 많이 썼어요. 이 보시면 빨리 4월 정리를 해야지, 달부터 그럼. 4월, 2월 달에 요때 많이 들어온 게 이제 화장품주 이런 것들 좀 있었고 5, 6월 달에 많이 들어온 게 화장품주, 음식료 쪽에 미수가 많았고요. 왜냐하면 그 종목들은 신용은 대부분이 적자 기업, 바이오는 신용 안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간 섹터가 화장품, 반도체, 음식료예요. 근데 음식료 반도체는 이미 쳐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인 매매를 안 하시는 거고 반도체 소부장도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신용 비중이라는 게 보통 종목당 한 1.1%만 넘어가도 내려갈 때 반대 매매를 양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시 흐름은 큰 종목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봤던 오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걸 거예요.
배터리 안 간 거는 그러니 하겠는데 뭐 그러니 하진 않겠지만은 반도체 소부장 원래 안 가다 오늘 와다닥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신용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근데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무리 옆에서 신용 매매는 140% 점검 오기 전에 미리 파세요. 손절 기본 파세요.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게 나는 그걸 알아요. 해봐서. 안 되는 걸 내가 이유는 아는데 그건 어쨌든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인데 그래서 사실 이럴 때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기도 한데 어쨌든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찐 시황에서만 볼 수 있는 지난주 이번 주목해야 될 섹터 지난주 편 이번 주 편이 항상 나오는 거죠. 일단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자, 이제 지난주 편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네.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같이 계속 흐름을 같이 이어가는 거 저도 다 맞질 않아요. 생각보다 안 맞을 때도 많죠. 근데 우리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맞추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판을 그려놓고 본인이 보는 여러 가지 투자 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맞아지는 부분 쪽에만 내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 틀리다 싶으면 빼버려야 돼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배력은 좀 둔화되고 반도체 소부장 반대 매매 매물 및 역배열 차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죠. 그래서 지수는 이거 바뀌었네. 아유 죄송해요. 요거는 오늘 말인데 오타예요. 요게 지난주 거예요. 네, 지난주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양봉 선생님이 기도 딸리시고 총기도 좀 흐려지시는 것 같고 어떡합니까? 이거 총체적 난국인데 시장도 어렵고. 근데 진짜 잘하네. 우리 지난주에 전력 방산 같은 그룹으로 원전은 7일초 일시적 수급 쏠림으로 가고 7일초 수급 쏠림으로 갔잖아. 그러면 조선은 중후반 반등으로 이번 주 날라갔잖아. 그래서 레간자 종목들이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있는데 두 개는 맞았고 두 개는 틀렸고 크래프톤은 뭐 멈춰 있는 거고 실적 감면에서 분할 매수 이런 게 좀 지난주 장의 흐름이었는데 요 위에 거는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편인데 오타가 나온 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 장은 요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배력은 둔화되겠다는 이야기는 코스피 주가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성 자체는 이번에 다시 조금 이번 주도 약하겠다. 그러면 7월달 지수는 어느 정도 약하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수 ETF의 변동성은 좀 완화될 것 같으니 뭐 25670이나 12630에 대한 투자는 좀 지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소부장 반대 매매 매물 및 역배열 차트가 속출한다는 말은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해서도 배터리 못지않게 지금 그렇게 탄력이 좋지 않으니 조금 조심하자. 주가지수 배열 꼬임이란 말은 뭐냐면 이평선의 시장 힘을 이렇게 꼬인떡을 말하거든요. 꼬였다는 건 쉽게 말해서 평균 매수 단가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애들이 민감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본다면 미국 대선과 금리나 개별 수혜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섹터, 인프라 섹터, 조선 섹터, 헬스케어 섹터들이 그래도 지수와는 상관없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금융, 인프라, 헬스케어는 트럼프 수혜주들입니다. 미국 관련주 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네. 밑에 이제 종목들은 참조차 한번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17만 원까지 갔잖아요. 네. 오늘 조선주들 참 좋았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게 레간자라는 게 우리 옛날 대우차 자동차 브랜드잖아요. 이 종목들은 천천히 갑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인 거죠. 네, 지금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관점 보는 거. 물론 이제 오늘 CTX 중공업은 그게 원래 그게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미 지분은 확보를 했었고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이 안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거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실적 감안해서 분할 관점으로 볼 거는 이제 약간의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는 섹터들인데 요게 이제 건설주와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우시스나 한샘이나 현대리바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푸집 애들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뭐 삼목에스폰, 금강공업 이런 기업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장이 체력이 강할 때는 중소형 개별 근자재도 좋은데 힘이 약하잖아요. 그때는 아예 기관들이 좋은 큰 종목으로 압축해서 봐야 됩니다. 새 종목도 보이고 휴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매년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그리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변동성 감안해서 제가 두 종목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가 승강변다고 태광 물론 어제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인프라 투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딱 맞췄네. 한샘과 현대리바트 이런 우리 저게 사실 인테리어 건자재 쪽이잖아요. 네. 이러한 것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얘네들 건설주가 가고 난 다음에 보통 건자재가 오긴 하죠. 건설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많고 실적이 안 좋은 거고 대신 인프라 투자 관련 이슈가 되는 건자재는 이 친구들 세 친구들 공통점이 전부 다 1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서프라이즈 났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좀 좋아졌고 그다음 또 하나가 건설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 중요한 거고 실제적으로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이사철이 중요한 거고 부동산 가격도 되게 중요한데 이쪽 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경기 자체가 조금 회복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 많아지는 것보다 뭐 재건축이 활발한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마 개별주 쪽에서는 이쪽이 먼저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성광밴드, 태광 이런 쪽은 또 조선기자재 쪽을 또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조선기자재 보통 단조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아마 제 뒤에 분이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이슈는 내일장 7시부터 아마 가장 중요한 내일 하루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요? 그 장 끝나고 속보 안 보시고? 얘기를 해줘야지. 못 아. 보신 분도 있으니까. 아, 그러구나. 아, 혼자 알면 되나? 아, 그래? 난 당연히 알 줄 알고 시간에 한번 상한가 안 갔어요? 오늘 가장 큰 이슈가 SK그룹에서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의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이사에서 합병 비율을 야, 지태훈 정말 똑똑하시네요. 1대 1.2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KENS의 가치를 SK이노베이션의 가치를 배로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K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내용이 좀 된 거예요. 그렇지. 그 돈 버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회사를 확 그렇게 싸게 가져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비율과는 완전 반대쪽으로 와서 아마 내일 아침에는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 이야기가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